차 안에 내 남자친구 있어. 인사라도 해봐. 평범한 화요일 아침, 아내의 한마디로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날의 무심한 배신이 거대한 진실의 뿌리를 드러내고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싸움은 그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는다. 그리고 그는 선택해야 했다. 복수인가, 회복인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 기다리는 이야기. 진실은 때로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낸다. 민주는 부엌 조리대 앞에 서서 달걀 프라이와 함께 구운 식빵에 땅콩버터를 천천히 펴바르고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다음 주 열릴 해양 생태학 회의 발표 준비로 가득 차 있었다. 냉장고에서 들려오는 낮고 일정한 웅웅거림은 정적 속에서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무심코 손을 뻗어 수제 딸기잼 병을 집으려던 순간 그는 노트북을 절전 모드에서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슬라이드는 아직 절반도 완성되지 않았다. 미세 플라스틱이 남의 연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 무색할 만큼 진행이 더뎠다. 그는 시계를 힐끔 바라봤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계단에서 들려오는 하이힐 소리에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서윤이 경쾌한 걸음으로 주방으로 들어섰다. 오늘 아침 그녀에게서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갈색 머리는 깔끔하게 드라이되어 있었고 화장은 완벽할 정도로 정성스럽게 되어 있었다. 하얀 셔츠와 몸매를 드러내는 펜슬 스커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부동산 사무실에 가는 날로 보기엔 다소 과했다. 좋은 아침이네. 민준이 그녀의 평소와 다른 차림새에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말했다. 서윤은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응, 좋은 아침이야. 날씨 참 좋지 않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함이 가시지 않았다. 화요일 오전 7시 커피 한 잔 마시기 전까지 그녀 입에서 좋다는 말이 나오는 날은 없었다. 아, 그리고 말이야. 서윤은 무심한 듯 말을 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내 남자친구 장현우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젠 둘이 인사 좀 해야 하지 않겠어? 민준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토스트를 입으로 가져가던 동작이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는 눈을 껌뻑이며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다. 뭐라고? 서윤은 마치 그가 너무 둔하다는 듯 눈을 돌리며 말했다. 내 남자친구 현우 오빠 지금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바로 밖에 있어. 차 안에서 기다리는 중이야. 나가지 말고 인사 좀 해줘. 서윤의 말투는 가볍고 익숙했다. 민주는 마치 최면에라도 걸린 듯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다. 정말이었다. 은빛 외장이 아침 햇살에 번쩍이는 제네시스 G90 한 대가 집 앞 진입로에 세워져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위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현실이 숨도 안 돌리고 쏟아져 내렸다. 서윤아, 민주는 감정을 억누른 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휴, 그렇게 오버하지 마. 서윤은 손을 내저으며 귀찮다는 듯 말을 잘랐다. 현우 오빠랑은 꽤 오래됐어. 이젠 솔직해질 때도 됐잖아. 그 말은 칼처럼 꽂혔다. 15년이라는 시간이 겨우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가? 아침 식사 중에 남긴 한마디 말로. 너 지금 진심이야? 민주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을 이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서윤아. 밝던 서윤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어렵게 굴 거면 지금이라도 현우 오빠랑 나갈게. 선택은 당신 몫이야. 민준 씨. 그 말은 방 안을 얼어붙게 했다. 민주는 자신이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혼란과 상처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분노였다. 지금 저 문을 나가면 민주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부부 사이는 끝이야. 15년이야. 서윤아, 그걸 진짜 이대로 버릴 수 있겠어? 그 말에 서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불안감인가? 후회인가? 하지만 그 감정은 곧 사라졌다. 그녀는 부엌 카운터 위에 놓인 가방을 들고 단호하게 몸을 돌렸다. 그런가 보네. 얼음처럼 식은 목소리였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서윤은 현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다. 마치 그가 붙잡아주길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없었다. 결국 그녀는 문을 열고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졌다. 철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의 정적 속에 더욱 크게 울렸다. 민주는 여전히 손에 반쯤 먹다 만식빵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실감이 났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위해 자신을 떠났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은 우유 사러 나간다는 말만큼이나 가렵게 들렸다. 다리가 힘없이 풀렸다. 그는 주저앉듯 식탁 의자에 앉았다. 벽에 걸린 시계에 째깍 소리가 괴상하게 크게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돌고 있는데 자신의 시간만 멈춰버린 것 같았다. 수족관은 분주했다. 민주는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무표정하게 들어섰다. 경비원이 건네는 인사에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아침의 대화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열대어 전시관을 지나치며 화려한 물고기들의 색조차 탁하게 느껴졌다. 마치 세상에서 모든 생기가 빠져나간 듯. 수조의 얼굴을 바짝 대고 환호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조차 그의 귀에는 먼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사무실 안, 민주는 텅 빈 눈빛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세 플라스틱 발표 자료는 여전히 반쯤 남아 있었고 지금 그의 눈엔 그것조차 조롱처럼 느껴졌다. 이런 상태에서 연구에 집중한다는 게 말이 될 리가 없었다. 진동음이 반복적으로 울렸다. 불안한 예감 속에 핸드폰을 집어들자 화면에 서윤의 메시지가 연달아 떠올랐다. 난 재산의 반을 원해. 변호사 통해 연락할 거야. 날 만만하게 보지 마. 당신 재정 상황 다 알아. 어디 숨길 생각하지 마. 당신 가진 거 전부 다 뺏을 거니까. 속이 울렁거렸다. 사랑했고 함께 인생을 쌓아 올렸던 여자가 이젠 자신을 철저히 적으로 대하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엎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더는 볼 수가 없었다. 문을 두드리는 가벼운 소리가 침묵을 깨고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문틈 사이로 할인이 고개를 내밀었다. 민준 씨, 괜찮아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보여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일그러져 있었다. 할인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할인은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의 두 눈엔 깊은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 순간 말이 쏟아지듯 튀어나왔다. 서윤 이야기, 현우 이야기, 결혼이 아침 식사 한 끼로 끝나버린 날의 이야기까지. 말을 하면서 민주는 할인의 표정이 걱정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 미묘한 죄책감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침묵이 한참 흐른 뒤 할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심장이 한 박자 멎는 느낌이었다. 무슨 말이야? 할인은 눈을 피한 채 고개를 숙였다. 서윤 씨, 몇 번 낯선 남자랑 있는 걸 봤어요. 가까운 사이 같긴 했는데 확신이 없었고 괜히 잘못 알았다가 문제 생길까 봐 차마 말씀 못 드렸어요. 그 말은 뺨을 후려치는 듯 아팠다. 알면서도 말 안 했다고? 정말 죄송해요. 말해야 했는데 혹시나 제가 잘못 본 거면 어쩌나 해서. 당신 결혼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민주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었다. 한순간에 힘이 빠져나갔다. 혹시 또 누가 알아?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몇몇 분들이 뭔가 눈치챘을지도 몰라요. 여기 분위기 아시잖아요. 소문은 도는데 아무도 먼저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민주는 문 밖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의식했다. 유리병 너머 직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었다. 동정어린 눈빛, 속삭이던 대화가 그가 고개를 들자 갑자기 멈췄다. 세상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만 몰랐던 것이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이젠 사무실 전체가 민준의 이야기를 수군거리는 분위기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모멸감이 타오르듯 번졌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자신만 멍청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내온 시간은 얼마나 되었던 걸까? 생각이 더 깊어지기 전에 긴급 전화벨이 울렸다. 남의 거북이 구조 프로그램에서 걸려온 비상선이었다.
민주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켠 후 전화를 받았다. 일. 이제 자신에게 남은 건 그뿐이었다. 일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집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민주는 열쇠를 손에 쥔 채 거실을 둘러봤다. 마치 아주 특정한 물건만을 노리고 스쳐간 정밀한 태풍이라도 지난 듯했다. 서랍은 열려있고 내용물은 바닥에 흐트러져 있었다. 서윤이 아끼던 장식품들이 놓여있던 자리엔 허전한 공기만 남아있었다. 거실 벽난로 위 할머니가 결혼 선물로 주신 도자기 화병도 사라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민주는 침실로 향했다. 옷장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서윤 쪽은 말끔히 비워져 있었다. 보석함은 물론 그녀가 항상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두던 가족사진 액자까지 사라진 상태였다. 민주는 침대의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다. 감정 폭발도 일시적인 일탈도 아니었다. 진짜 떠난 것이다. 돌아오지 않을 만큼 진동음이 고요를 깨며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민준 씨 되시죠? 낯선 여성의 전문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하나은행 금융보안센터의 최상하 대리입니다. 공동 명의로 등록된 계좌에서 최근 다수의 대규모 인출 및 해외 결제 내역이 확인되어 정상 거래인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피가 머리끝까지 확 끓어올랐다. 아니요. 전혀 승인한 적 없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끝이 떨렸다. 정확히 어떤 거래였죠? 전화기 너머로 차분하게 읽어주는 거래. 내역들을 들으며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서유는 단순히 떠난 게 아니었다. 모든 걸 쓸어가고 떠났다. 공동저축 계좌는 바닥났고 공동신용카드 한도는 초과됐다. 뒤통수가 얼얼했다. 가슴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전화를 끊은 뒤 민주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에 쫓기듯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해 했다. 남아있는 자산이 있다면 지켜야 했다. 서윤이 남기고 간 피해의 전모를 파악해야만 했다. 그는 캐비닛과 오래된 문서들을 정신없이 뒤적이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 예전 업무 프로젝트라고 적힌 폴더가 눈에 띄었다.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본 적 없는 폴더였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는 폴더를 열었다. 거기엔 차디찬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된 부동산, 명의가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 이상하게 부풀려진 수수료 명세서들, 전부 서윤이 저지른 것이었다. 그것도 그의 바로 눈앞에서. 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핸드폰을 들고 연락처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민준의 누나, 서울의 기업 전문 변호사. 몇 년째 서로 연락 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녀밖에 없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민서가 전화를 받았다. 민준이, 무슨 일이야? 오랜만인데 괜찮아? 목소리는 놀랐지만 따뜻했다. 누나, 도움이 필요해.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그 이후 1시간 동안 민주는 그날 아침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빠짐없이 털어놨다. 서윤의 배신, 재정 파탄, 그리고 발견된 사기 서류들까지. 민서는 충격 속에서 말을 잃었고 가끔씩 필요한 질문만 짚어낼 뿐이었다. 세상에, 민준아, 이건 그냥 난리가 아니네. 하지만 괜찮아.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민주는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법적 대응, 자산 보호 조치, 그리고 사기 피해 복구를 위한 전략을 하나하나 세워갔다. 결정 하나하나가 민준을 조금씩 강하게 만들었다. 전화를 끊을 무렵 창문 틈으로 새벽 햇살이 고요히 번져들고 있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어있던 어깨를 스트레칭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커피포트를 꺼내 진한 블랙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서서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밖의 풍경은 늘 그랬던 것처럼 보였다. 옆집 고양이가 담벼락을 따라 느릿하게 걷고 있었고 참새들이 모여 지저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해 있었다. 어제 아침
순진하고 믿음 많았던 민주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선 건 결심한 사람, 무너지지 않을 사람, 서윤의 배신에 무너지지 않을 누군가였다. 민주는 다짐했다. 결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약속했다.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 다시 나아갈 길을 만들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윤과 장현우가 한 짓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것. 서울의 한 빛이 희미한 사무실, 윤지 사설 탐 적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서윤과 장현우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고 있었다. 수많은 막장 이혼 사건과 기업 내부 스캔들을 다뤄온 그녀였지만 이번 사건엔 어딘가 오싹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를 고용한 이는 민준의 누나 민서, 냉철하고 날카로운 말투를 가진 서울의 유명 기업 전문 변호사였다. 내 동생은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민서가 말했을 때 그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찾아줘요. 흠잡을 데 없이. 실수는 절대 용납 못해요. 윤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수많은 금융기록, 부동산 계약서, 판결문들을 넘기기 시작했다. 장현우라는 이름이 계속 눈에 들어왔다. 법의 테두리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다닌 흔적들, 묻힌 환경 위반, 조용히 사라진 뇌물 의혹들. 잡았다. 이 미끈한 놈. 윤지는 속삭이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대규모 리조트 개발 계획서를 발견했다. 남해안 연안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개발 계획.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프로젝트였다. 윤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민서에게 단축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가 꼭 알아야 할 게 생겼어요. 도심 반대편. 민주는 수족관 사무실에서 수십 권의 환경보고서와 생태학 저널들 사이에 파묻혀 있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은 며칠 밤을 꼬박 세워 데이터를 분석한 흔적이었다. 분노와 상처는 이제 분석과 문서로 변해 있었다. 남해 연안 생태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고는 있었지만 숫자로 드러난 잠재적 파괴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장현우의 리조트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환경재앙의 시한폭탄이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켠 후 자신이 정리한 보고서를 이메일에 첨부했다. 보내기 버튼 위에 커서를 올린 채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 클릭. 이메일은 환경단체, 언론사, 관련 전문가들, 그가 직접 선별한 목록으로 발송됐다. 보내는 애니메이션을 바라보며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깨달았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순진하게 믿기만 하던 자신은 이젠 어디에도 없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할인에게서 온 문자였다. 물 샘플 결과 도착했어요. 괜찮으세요? 민준의 손끝이 휴대폰 자판 위에서 망설였다. 할인은 이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그를 붙잡아준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까지 이 일에 깊이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이건 그의 싸움이었으니까. 하지만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해양 생태에 있어 할인의 전문성은 무기나 다름없었다. 고마워. 지금은 프로젝트 중이야. 나중에 이야기할게. 문자를 보낸 직후 또다시 진동이 울렸다. 이번엔 윤지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민준 씨. 짧고 단정한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또렷하게 들렸다. 서윤의 업무 관련 활동에 대해 알아낸 게 있어요. 꼭 직접 보셔야 해요. 내부자 정보, 유출, 투자금 유용 등 깔끔한 상황은 아닙니다. 민준의 턱이 굳게 다물렸다. 서윤에 대한 새로운 진실 하나하나가 이미 아물어가던 상처를 다시 찢어놓는 기분이었다. 자료 보내주세요. 목소리는 쉰 듯 잠겨 있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윤지 씨. 전화를 끊은 뒤 민준의 시선은 책상 위 액자, 사진으로 향했다. 발리 해변에서 찍은 신혼여행 사진. 햇빛 아래 웃고 있는 그와 서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갑자기 솟구치는 감정에 그는 액자를 거칠게 뒤집었다. 서울 시내 주민센터 회의실. 동네 주민들이 속속 입장하면서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무거워졌다. 회의실 벽면엔 장현우의 남해 리조트 개발 광고 포스터가 도배되어 있었다. 무한대 수영장, 정돈된 골프장,
고급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조감도들, 그 화려한 이미지들이 주민들의 불안한 표정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민주는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회의실 뒤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가방 안엔 그가 직접 작성한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가 담긴 파일이 있었다. 페이지마다 이 개발이 불러올 재앙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전면에 선 장현우는 맞춤 수트를 입고 지자체 관계자들과 악수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옆 서유는 진홍색 드레스를 입고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영화제 배우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민준의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질 듯 아팠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꾹 눌렀다. 지금은 냉정해야 했다. 회의는 장현우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되었다. 고용 창출, 지역 경제 성장, 글로벌 관광 인프라 구축,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단어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민주는 주민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기대와 의심이 엇갈리는 시선들, 일자리라는 단어 하나에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민주는 주저없이 손을 들었다. 사회자가 그를 가리키자 그는 떨리는 손을 가만히 다잡고 일어섰다. 이 개발이 지역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직접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파일을 꺼냈다. 이번 개발은 지역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몇몇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가 사라질 위험도 큽니다. 회의실 안에 잔잔한 술렁임이 퍼졌다. 장현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살짝 사라졌지만 그는 곧 태연하게 반응했다. 저희도 충분한 환경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침착한 척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완벽히 준비된 상태였다. 수치, 연구 인용, 데이터의 정밀성, 과학자로서 수년간 갈고 닦은 지식이 한마디 한마디에 묻어났다. 말을 이어갈수록 주민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추상적이었던 환경 문제가 이제는 눈앞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로 다가왔다. 집이 사라지고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그 순간 서유는 남편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과 장현우 사이를 오갔다. 눈에 띌 정도로 불안과 당황이 스쳤다. 한편 장현우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그의 반박은 점점 허술해졌다. 민준의 정밀한 조사 앞에서 그의 여유로움은 점점 벗겨지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장은 열띤 토론으로 번졌다. 그때 회의실 창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몇몇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급히 만든 피켓을 들고 몰려들었다. 남해를 지켜라. 리조트 OUT. 누군가 이 회의 정보를 흘렸던 모양이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민들은 장현우와 서윤에게 거침없는 질문을 쏟아냈고 그들은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 혼란을 틈타 민주는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심장은 아드레날린과 묘한 해방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가 주차장에 도착했을 무렵 어깨에 누군가 손을 올렸다. 돌아보자 장현우가 서 있었다.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당신. 그의 입가에서 그간 유지해온 세련된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다. 서윤 전 남편이란 사람이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민주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들의 주변엔 이미 스마트폰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전 주민으로서 이 개발에 우려가 있어 발언했을 뿐입니다. 제 개인사가 발언 자격을 박탈하는 이유가 되나요? 그 말에 장현우의 손끝이 떨렸다. 한동안 그 눈빛은 폭발 일보 직전이었다. 정말 주먹이라도 날릴 듯한 순간,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문 채 손을 거두고 거칠게 돌아섰다. 남겨진 민주는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속으론 승리감이 가득했다. 귀가 중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누군가 이 대립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고 이미 SNS에 퍼지고 있었다. 과학자 주민을 위협하는 리조트 대표, 분노한 주민 대 지자체 개발 로비. 댓글은 대부분 민준 편이었다. 장현우는 탐욕스러운 기업인의 모습으로 몰려갔다. 민준은 피식 웃었다.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다음 날 하리는 실험실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로컬 뉴스 사이트는
전날 회의 장면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중 하나, 장현우가 민준을 위협하는 장면이 가장 큰 썸네일로 노출되고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민준이 시험실로 들어섰다. 지친 듯하지만 어딘가 단단해진 얼굴. 어제 꽤나 멋졌어요. 하리는 중립적인 말투로 말했다. 괜찮아요. 민준은 조용히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럭저럭이 아니라 사실 지금은 오히려 괜찮아요. 박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한때는 매끈하던 그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엔 지연과 똑같은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소식 있어? 지연이 물었다. 이미 대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 완전히 증발한 것 같아. 보스턴 쪽에서 고용한 사립 탐정이 단서 하나 잡았다고 했는데 또 허탕이었어. 지연은 의자에 몸을 푹 꺼뜨렸다. 이대로는 못 버텨. 도연 씨, 돈도 바닥나고 있고 소송도 하나둘이 아니야. 알아. 도연은 얇아진 머리카락 사이로 손을 쓸어 넘겼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현재만 찾아낼 수 있다면, 그를 설득하면. 지연은 냉소 섞인 웃음을 흘렸다. 설득.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설득해서 뭐 어쩌게. 그는 우릴 끝장낼 거야. 그 사람 성격 알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의 컴퓨터에서 이메일 수신음이 울렸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였고 메일 내용을 읽으며 눈이 커졌다. 뭐야? 도연이 그녀의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며 물었다. 회사 매각 제안서야. 도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누가 보낸 건데? 모르겠어. 처음 보는 지주회사 이름이야. 그런데 숫자 좀 봐봐. 이 조건이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어. 그들은 함께 조건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몰랐다. 책상 위 화분 속에 숨겨진 작은 카메라가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녹화하고 있었다는 걸. 멀리 떨어진 강원도의 사무실. 윤도현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지연의 사무실 실시간 영상 피드를 보며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다. 물었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생각보다 너무 쉬웠다. 위장된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 협상을 대행할 신뢰받는 인물 하나, 그리고 교묘하게 섞인 조건들. 결국 그는 지연과 도연의 운명을 손에 쥐게 된 셈이었다. 두 사람은 너무 절박했다. 조건이 너무 구체적인데도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모든 재정 내역과 프로젝트의 전면 공개, 향후 업계 활동 금지 조항, 숨겨진 부채에 대한 개인 연대 보증. 그들은 읽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을 매장할 서류에 자발적으로 서명하게 될 것이다. 윤도현은 짧게 웃었다. 한때 그는 눈이 멀어 있었다. 등 뒤에서 음모가 자라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젠 그가 셋 앞서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가차없이 밀어낼 것이다. 그때 옆방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윤희찬. 그는 다시 아들의 새 이름을 되뇌었다. 칼렙이 아닌 이찬. 윤도현은 황급히 영상을 닫고 표정을 정리했다. 복수의 계획을 아들에게 들킬 이유는 없었다. 왔니? 그가 불렀다. 이찬은 가방을 바닥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냥 괜찮았어요. 역사 시간에 새로운 단원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인물 리포트 하라네요. 오, 재밌겠다. 누가 좀 눈에 들어왔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요. 이찬은 잠시 웃었다. 어차피 우리 가족, 건축 덕후 가족이잖아요. 그 말은 칼처럼 윤도현의 가슴을 찔렀다. 건축 덕후, 가족. 그건 그가 지켜내려 했던 인생이었고 이제는 배신으로 얼룩진 과거였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다. 훌륭한 선택이네. 라이트는 진정한 비전가였지. 넌 리포트도 잘할 거야. 이찬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잠시 망설이며 물었다. 아빠, 우리 언제쯤이면 진짜 이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도연의 턱이 살짝 굳어졌다. 그 얘기했었잖니. 아직은 안전하지 않아. 알아요. 알아요. 이찬이 말을 끊었다. 엄마랑 박도연이 우릴 배신했고 우릴 찾고 있고 뭐 그런 얘기. 근데
몇 달이나 지났잖아요. 진짜로 해결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숨어 지내는 게 답인가요? 이야기는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전국 뉴스 네트워크 두 곳에서 남해 리조트 환경영향 문제로 민준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실험실 한켠 하리는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레 말했다. 민준 씨, 나 조금 걱정돼요. 현우 씨랑 서윤 씨에 대한 이 복수, 지금 민준 씨를 잠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단지 환경 때문인 건가요? 민준의 눈빛에 상처와 분노가 동시에 스쳤다. 물론 환경 때문이지. 데이터 봤잖아. 하리나, 저 리조트 들어서면 진짜 재앙이야. 생태계가 끝장난다고. 알아요. 나도 동의해요. 하리는 손을 들며 진정시키려 했다. 그냥 너무 감정이 얽혀 있어서 판단 흐려질까 봐요.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확인한 그는 표정이 굳어졌다. 이 전화 받아야 해. 짧게 말하고 그는 실험실을 나섰다. 하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민준을 오래 알아왔다. 수많은 실망, 실패, 상실 속에서도 늘 단단히 버티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의 눈엔 익숙지 않은 날카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북이 구조 프로그램 데이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개인 감정은 잠시 접어둘 때였다. 도심 반대편, 서윤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메일함은 불안에 찬 고객들의 메시지로 폭주 중이었다. 한 통 한 통이 커리어에 박히는 모처럼 느껴졌다. 팀장님,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윤 팀장님, 윤리위원회 분들이 오셨어요. 지금 당장 면담하자고 합니다.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뭐라고요? 왜요? 비서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익명의 제보가 있었대요. 내부 정보 이용, 고객 자금 유용 혐의라고. 순간 세상이 뒤틀리는 듯했다. 서윤은 책상 가장자리를 꽉 붙잡았다. 어떻게 들켰지? 누가? 그녀의 뇌리엔 단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민준. 그일 수밖에 없었다.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서윤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모두가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동안 정성껏 쌓아온 자신의 인생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도심 반대편, 장현우는 화려하게 꾸며진 개인 사무실 안을 분노의 찬 걸음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귀에 휴대폰을 붙인 채 소리쳤다. 무슨 말이에요? 허가를 못 받는다니. 돈이 얼마가 들든 해결해요. 당장. 그는 전화를 끊으며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를 거칠게 쓸어넘겼다. 리조트 프로젝트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흔들리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불안정해졌다. 서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다. 서윤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3통. 그는 이번에도 무시했다. 며칠째 그랬듯이 서윤은 이제 위험 요소였다. 그리고 장현우는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해가 저물 무렵 민주는 다시 수족관에 있었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퇴근한 뒤였다. 그는 구조된 바다거북이들이 헤엄치는 거대한 수조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등 뒤로 나직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 돌아보니 수족관 관장 백선 박사가 걱정 어린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다. 박사님. 민준은 자세를 바로 세우며 인사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백 관장은 한숨을 쉬었다. 늘 냉철하던 표정에 드물게 부드러운 기색이 돌았다. 요즘 민준 씨 일 늘 훌륭해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리조트 관련 활동에 너무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민준이 입을 열려 하자 백 관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환경 걱정하는 마음 이해해요. 나도 같은 입장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개인 감정과 직무가 섞이면 우리 기관도 곤란해져요. 수족관이 특정 입장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 말은 아프게 꽂혔지만 민주는 그녀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자신의 직위가 이 운동에 신뢰를 더해주는 건 맞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졌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백 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돌아서기 직전 다시 입을 열었다. 서윤 씨 일 정말 안 됐어요. 민준 씨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요. 혼자 남겨진 민준은 수조 앞에 가만히 섰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누나 접니다. 조금 조언이 필요해서요. 그는 혼란,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까지 고스란히 민서에게 털어놓았다. 그 뒤에서 바다거북이들은 조용하고도 우아하게 수조를 유영하고 있었다. 넓은 바다를 건너도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들처럼 민주는 그 안에서 조금은 위로를 느꼈다. 앞길은 여전히 불투명했다. 도덕적, 법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길의 끝에서 자신만의 바다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조금씩 품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서윤은 민준의 번호를 다시 눌렀다. 이번엔 그가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안도감이 목소리에 묻어났다. 정말 고마워. 제발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준의 차가운 그러나 침착한 목소리. 그래, 서윤아, 이야기해보자. 그들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서윤은 오래간만에 작은 희망을 느꼈다. 무너진 이 모든 걸 어쩌면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지금 자신이 민준이 준비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카페는 거의 비어 있었다. 민준은 출입문이 잘 보이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손은 놀랍도록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녹음 앱은 이미 대기 상태였다. 5분 뒤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민준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디자이너 옷도 정갈하게 말아 올린 머리도 없었다. 대신 청바지와 단정한 블라우스, 얼굴엔 보지 못했던 주름과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잠시 민준은 연민을 느꼈다. 하지만 곧 그날 아침 그녀가 무심하게 떠났던 순간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던 잔혹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결심이 다시 굳어졌다. 민준아. 서윤은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나와줘서 고마워. 진짜.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어. 민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무슨 말 하고 싶은데? 서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배신과 후회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장현우에게 이용당했던 이야기, 부동산 거래가 자신도 모르게 위험해졌던 이야기, 그리고 민준을 그리워하고 모든 걸 바로잡고 싶다는 말. 민준은 적절한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이고 짧은 반응을 보이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모든 걸 녹음했다. 그리고 그 해외의 계좌 말인데 서윤은 목소리를 낮췄다. 현우는 그게 단순한 세금 절감이라고 했지만 난 알았어. 그게 아니란 거. 멈췄어야 했는데 무서웠어. 민준아,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지금은? 민준은 조용히 물었다. 서윤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몸이 움찔했지만 억지로 가만히 있었다. 지금은 바로잡고 싶어. 제발, 민준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난 아직도 널 사랑해. 그 말은 예전의 민준이라면 온몸이 흔들릴 만큼 절실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분노도, 사랑도, 미움도 아닌 그저 깊고 묵직한 공허함. 생각해볼게. 그는 조용히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금 시간이 필요해. 눈물 고인 서윤을 뒤로하고 민준은 카페를 나섰다. 그리고 그 순간 어깨 위에 얹혀있던 모든 무게가 가볍게 사라지는 듯했다. 이제 퍼즐은 완성되었다.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다. 새벽녘 도시의 정적을 찍고 특수기동대의 발차기 소리와 함께 문짝이 박살났다. 장현우의 고급 저택으로 FIS 금융수사대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저택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요원들은 방마다 들이닥치며 컴퓨터, 서류, USB 등 금융범죄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압수했다. 장현우는 실크, 파자마에
이니셜이 새겨진 가운 차림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세계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걸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건 오해야. 그는 억지로 어깨를 펴며 소리쳤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선임 요원은 강철 같은 눈빛을 지닌 여성으로 그의 말에 눈썹 하나만 살짝 치켜 올렸을 뿐이었다. 장현우 씨, 당신이 누군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온 거예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순간 장현우의 시선이 거리 건너편의 한 사람에게 멈췄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묵묵히 서 있는 민준.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다. 찰나의 순간 장현우의 눈에 무언가 깨달은 듯한 빛이 스쳤다. 하지만 곧 무력한 분노로 바뀌었다. 민준은 말없이 돌아섰고 장현우의 거친 욕설은 멀어져가는 소음 속에 사라졌다. 같은 시간 도시 반대편 서윤의 아파트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별다른 저항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체포되었다. 순찰차에 실려가는 순간 그녀는 맞은편 차 안에 앉아있는 할인을 발견했다. 할인의 얼굴엔 연민과 혐오가 교차하는 미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민준이 수족관에 도착했을 땐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작게 웅성이고 있었다. 백선 박사는 사무실 문 앞에서 그를 막아 세웠다. 얼굴엔 무거운 기색이 깃들어 있었다. 민준 씨,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그녀는 그를 조용히 안으로 들였다. 현우 씨 체포건 말인데요. 여파가 우리에게도 컸어요. 그 개발 프로젝트가 수족관 운영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대규모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피가 싸늘하게 식어 내려갔다. 정의를 위한 싸움이 어쩌면 자신이 지켜야 할 바다 생명들까지 위험에 빠뜨린 걸까? 백 박사는 한 박자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민준 씨가 개인적으로 연루된 게 알려지면서 이사진 측에서 내부 논의를 시작했어요. 일부 이사들이 민준 씨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음에 칼처럼 꽂혔다. 수족관은 민준의 삶 그 자체였다. 사명감이자 자존심이었고 그가 지닌 마지막 남은 정체성이었다. 그것마저 잃게 되는 걸까? 답을 내리기도 전에 사무실 밖에서 소란이 들려왔다. 직원 몇 명이 컴퓨터 앞에 모여 뉴스 영상을 보고 있었다. 화면, 수갑을 찬 채 법원으로 들어가는 장현우의 모습이 비쳤다. 그는 어깨 너머로 소리치고 있었다. 다 그녀가 시킨 거야. 서윤, 전부 그녀가 주도했어. 난 피해자야. 눈빛은 광기 어렸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불쾌함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언젠가는 책임을 회피하려 할 거라 예상하긴 했지만 막상 눈으로 보니 여전히 역겹고 충격적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서에게서 온 문자. 지금 바로 이메일 확인해봐. 민주는 손끝이 떨리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이메일함을 열었다. 그중 스팸함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익명 계정에서 온 메시지였다. 그 안엔 음성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서윤과 나눈 대화 전부가 담긴 녹음이었다. 모니터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다. 한 번의 클릭이면 서윤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다. 한 번의 클릭이면 그녀의 남아있는 삶마저 무너뜨릴 수 있었다. 손가락이 마우스를 향해 멈춰섰다. 그 순간 노크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문이 열리더니 할인이 얼굴을 붉힌 채 들떠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민준 씨, 지금 당장 와봐요. 밖에 난리가 났어요. 그녀는 그를 수족관 중앙 로비로 이끌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 카메라와 기자들이 삼삼오오 진을 치고 있었다. 입구 위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바다를 지켜주세요. 해양보호 긴급 모금 캠페인. 그때 백선 박사가 옆으로 다가왔다. 기부 중단 소식이 알려졌는지 지역 커뮤니티가 스스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민준 씨를 바다를 지킨 사람, 부패를 폭로한 시민 영웅으로 부르고 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순간 민준은 마치 자신이 어딘가 바깥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다. 복수심으로 시작한 길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동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존경, 믿음,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서윤과 장현우를 떠올렸다. 자신이 무너뜨린 두 사람의 삶, 지금 이 순간 그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정말로 서윤을 끝까지 밀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 나은 곳에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선택은 그저 한 사건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짓는 순간이었다. 한편 인천공항 국제선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여행객들이 짐을 끌며 바쁘게 이동하고 전화로 크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그 혼잡한 틈을 뚫고 장현우는 낮게 룰러쓴 모자와 어깨에 걸친 더플백을 메고 의미 있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자유는 눈앞이었다. 활주로엔 전용기가 대기 중이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나라로 그를 데려다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남은 건 보안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작게 웃음을 지으며 체크포인트를 향해 걸어갔다. 이미 모든 경우의 수는 준비해 두었다. 당국이 알지 못하는 비밀 계좌도 충분했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번엔 더 강하게 돌아올 거라 믿었다. 민준 칼드웰, 그리고 날 건드린 모든 사람들, 끝까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장현우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며 여권을 꺼내기 위해 재킷 안쪽을 뒤적였다. 여권이요. 고객님. 보안 요원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주머니를 더듬었다. 하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건 텅 빈 공기뿐이었다. 여권이 없어?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몸 여기저기를 재빨리 뒤졌지만 여권도 탑승권도 사라진 상태였다. 고객님, 요원이 다시 물었다. 얼굴에 의심이 어렸다. 순식간에 공황이 밀려왔다. 그때 어깨에 차가운 손이 얹혔다. 찰스 블랙우드 씨 단호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FIS 금융범죄수사대입니다. 도주 시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고 장현우는 터미널 안을 미친 듯 두리번거렸다. 그의 시선은 기념품 매장 근처에 멈췄다. 그곳엔 조용히 서 있던 윤지가 있었다. 사설 탐정 윤지는 작게 손을 흔든 뒤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사라졌다. 도시 반대편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검소한 조사실 안, 서유는 머리를 감싸준 채 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 앉은 국선 변호사는 초조한 듯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막 로스쿨을 졸업한 듯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서윤 씨,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소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증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검찰 측에서 플리바겐 협상을 제안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 경우에도 시험 가능성은 큽니다. 서윤은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이 모든 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문이 열렸다. 그리고 민준이 들어섰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안에 있던 작은 희망마저 말라버렸다. 왜 여기에 온 거야?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조용히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선택지를 주러 왔어, 서윤아. 그는 봉투를 밀어주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민준이 서명한 이혼 서류와 하나의 USB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저 안에는 우리 카페에서 나눈 대화 녹음이 있어. 민준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거기서 모든 걸 자백했어. 자금 세탁, 내부 정보 거래 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제발.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난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만. 민준의 목소리는 칼처럼 잘랐다. 난 변명 들으러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용서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혐의 인정하고 형량 협상에 응해. 그럼 녹음은 넘기지 않을게. 하지만 또다시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내 잘못을 부인한다면 판사에게 그대로 제출할 거야. 너의 목소리, 내 말, 내 죄, 전부. 서윤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야? 우리가 함께한 모든 걸 다 잊고 정말 이렇게 끝낼 수 있어?
잠시 동안 민준의 표정에서 그가 억눌러온 감정이 슬며시 드러났다. 그녀는 그 눈빛 속에서 아픔과 흔들림을 읽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곧 단호함이 그의 얼굴을 다시 덮었다. 이건 내가 스스로 초래한 일이야. 서윤아, 우리를 망가뜨린 것도 너야. 난 그저 정의가 실현되길 바랄 뿐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 단추를 잠궜다. 내일까지 생각할 시간 줄게. 현명하게 선택해. 그렇게 말하며 민주는 산산이 부서진 서윤을 뒤로하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그의 가슴 속엔 쉼과 안도, 슬픔, 그리고 미묘한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덮은 건 해방감이었다. 경찰서 앞에서 민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끝났어. 민주는 짧게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괜찮아? 민주는 한참을 생각했다. 곧 괜찮아질 거야. 이제 어쩔 생각이야? 민서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이 난장판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걸 만들어야지. 다음 몇 주는 정신없이 흘러갔다. 민주는 기업 부패를 폭로하고 해양 생태계를 지켜낸 시민과학자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본의 아니게 수족관 모금 캠페인의 얼굴이 되자 기금은 폭발적으로 모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현우와 서윤이 모두 플리바게뇽상 형량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형량은 예상보다 가벼웠지만 놀랍게도 민주는 그 소식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 아침, 민주는 수족관 근처 해변에 서 있었다.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과 분홍으로 물들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멀리 바다 위엔 신설된 해양 보호구역 경계부표들이 떠 있었다. 그가 리조트를 막기 위해 벌인 캠페인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짭짤한 바닷바람을 깊게 들이마시며 민주는 마음 깊은 곳에서 편안함이 퍼져나가는 걸 느꼈다. 지난 1년은 상처와 배신, 복수의 소용돌이였다. 하지만 이곳 새벽 햇살 속에서 새로 피어나는 하루를 바라보며 민주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아름답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는 돌아보았다. 할인이 2잔의 커피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건네주며 민준 옆에 섰다. 둘은 말없이 그러나 따뜻한 침묵 속에서 함께 뜨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할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번 해양보호 프로젝트요. 정말 반응 좋아요. 전국에서 해양생물학 프로그램들이 우리 쪽에 협력 요청을 보내오고 있어요. 학생들 현장 실습도 오고 싶다네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할인은 조용히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장난기 하나 없이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말 잘했어요. 민준 씨, 모든 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진짜 멋진 일을 해냈어요. 민주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 눈 속에 담긴 따뜻함 그리고 존경심을 읽을 수 있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가슴이 다시 뛰는 걸 느꼈다. 복수도 분노도 아닌 진심 어린 감정에서 비롯된 떨림이었다. 우리 모두가 잘한 거예요. 그는 조용히 고쳐 말했다. 이건 나 혼자 힘으론 절대 불가능했어요. 할인 씨, 그리고 모두의 힘이었죠. 햇빛은 점점 강해졌고 그들 위로 푸른 하늘이 열리고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 안에 남아있던 모든 상처와 씁쓸함이 조용히 흩어지는 걸 느꼈다. 그는 할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새로운 결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1시간 후 민주는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정부청사 건물 안에 있었다. 그 앞엔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FIS 요원이 앉아 있었다. 칼드웰 씨. 요원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다. 저희는 블랙우드 씨와 전 부인인 서윤 씨 사건과 관련하여 익명의 제보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그 정보들은 수사에 결정적이었고 저희는 그 출처가 당신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건 제가 보낸 겁니다. 요원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공식적으로 증언자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정의 시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민주는 한동안 침묵에 빠졌다. 공개적으로 나선다는 건 세상의 관심을 받는다는 의미였다. 지금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그에게 그건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 장현우와 서윤이 남긴 상처는 단지 민준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었다. 지역 사회와 해양 생태계까지 그들은 무너뜨리려 했다. 민준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요. 그의 결단은 곧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진술, 언론 인터뷰, 재판 참석, 몇 주 동안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민준의 증언은 전국적으로 보도되었고 기업의 탐욕과 환경 파괴를 고발한 상징적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그를 지탱해 준 건 의외의 곳에서 비롯된 힘이었다. 수족관 동료들은 그의 곁을 지켰고 하리는 언제나 믿어주는 존재였다. 한때 감정 개입을 우려했던 백선 박사도 지금은 그를 깊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민주는 온 힘을 다해 새로운 해양 보호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그 프로젝트는 장현우의 리조트 계획이 무산되면서 생긴 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시작이자 회복의 상징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수족관에서 야근하던 민준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그녀는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FIS 수사관이었다. 칼드웰 씨. 그녀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직접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의 협조 덕분에 이번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감정이 복받쳤지만 그는 담담히 말했다. 정의가 실현돼서 기쁩니다.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판사님께서 당신이 작성한 환경 영향 보고서를 양형 기준에 적극 반영하셨어요. 장현우 씨와 서윤 씨는 생태계 파괴의 기도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해 더 긴 형량을 받게 됐습니다. 수사관이 돌아간 뒤 민주는 의자에 기대 앉아 이제야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다시 해변에 있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엔 새로 출범한 해양보호 프로그램의 첫 참가자들인 생물학 전공 대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반짝였고 호기심과 열정이 넘쳐흘렀다. 민주는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서식지의 균형과 종 다양성, 바닷가의 생태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햇살은 완전히 떠올라 아침의 차가운 기운을 밀어내고 있었다. 민주는 잠시 걸음을 멈춰 바다를 바라보았다. 멀리 수면 위 물결 사이를 유영하는 돌고래 무리가 보였다. 등지느러미가 파도를 가르며 뛰놀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진심에서 우러난 오랜만의 웃음이었다. 복수심으로 시작된 여정은 이제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파괴가 아닌 재생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민주는 진심으로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다. 설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식과 열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이곳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민주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찾아 헤맨 건 복수가 아니었다. 진정한 의미의 회복과 무언가를 남기는 삶이었다. 지나온 길은 고통스럽고 대가는 컸지만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민주는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았다.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